안녕하세요. 닥터 유태호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오늘도 세 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들을 진단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훈련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긴장되거나 낯선 환경에서 말문이 막히는 것을 선택적 한목증, 이런 말을 아마 이런 진단을 처음 들어보실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라고 하는 30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긴장되거나 낯선 환경에서 정을 잘 못하고요. 긴장된 상황에서 말문이 막혀 말을 안 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적 한목증이 자신의 증상과 비슷한 것 같은데 치료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택적 한목증 또는 함구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lective mutism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병은요, 아이들의 병입니다. 그래서 주로 5세 전후에서 이제 발병이 되고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의 진단이 됩니다. 이 병이 그래도 뭐 치료를 안 하면 꽤 오래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20대 성인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물며 20대에 발병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죠. 이분의 경우는 증상과 상황을 거의 이렇게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았어요. 진단을 먼저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만은 뭐 거의 이 선택적 한목증이 아닌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그보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신감 부족, 또 그리고 관계 능력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마주칠 때 이렇게 쉽게 하고 또 원하는 대로 하고 대화를 잘 풀어나가고 이걸 이제 관계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아직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병이라기보다는 능력 부족이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능력 부족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혹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닥터유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면이 좀 남아 있어요. 닥터유도 사람 앞에 서면은요,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얼어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은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사람 앞에 서면은 이런 문제를 겪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아주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강의에 올려놨거든요. 그 제목이요, 내 인생 최고의 굴욕입니다. 네, 제가 강의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네, 그게 병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런 능력이 어쨌든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했던 이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어떤 병인가 이렇게 추구를 했잖아요.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연구를 하고 내가 왜 그럴까,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는 이 끝이 안 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왜라는 질문을 해서 끝이 나는 경우가 없다.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고 질문을 해봐라. 네, 그 차이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면은 고작 해봐야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제자리예요. 근데 어떻게라 그러면은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문도 막히고 낯선 환경이라든지 긴장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불안해해,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훈련 방법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저를 훈련시킨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굴욕을 당한 이후에 일부러 준비해서 부딪히기입니다. 네, 피하기가 아니고 부딪히기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긴장되는 상황과 낯선 환경을 일부러 자청하기, 피하기가 아니고 자청하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상되는 것을 미리 준비하기. 네,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부딪히기. 그러면은 이게 한 번에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해야 되죠.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또 생겨요. 또 불안하고 또 말문 막히고 또 실수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하겠다 그러잖아요. 될 때까지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 번을 하면은요, 두 번째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될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면은요,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이 똑같은 것을 관계 능력에 적용하면 됩니다. 사람한테 대해서 사람을 만나면은 좀 뭐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윗사람이라든지 뭐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만나면 불편해요.
그러면은 그게 불편한 것을 관계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일부러 만나기, 그리고 나훈련, 남훈련의 순으로요. 나훈련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을 갖다가 토로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한 2주에서 1개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나는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남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를 갖다가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걸 남훈련이라고 합니다. 요 세 단계를 거치면은 이제 관계 능력도 또 다시 높일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네, 잘 훈련하시기 바라고요. 둘째뿐입니다. 다가오는 공시가 불안하고 공부 방법도 혼란스러운 32세 주부 공시생입니다.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요. 공부 시간도 부족하고 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현재 아기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하는데요. 아기가 아마 아기일 것 같아요. 몇 개월?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월짜리 갓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2번이나 형편없는 성적으로 낙방을 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주된 공부 방법이 누구나 다 그렇듯이 외우기하고 문제풀이였다가 우연히 닥터의 공부 쉽게 하기를 봤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알기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아는 것과 도대체 내가 뭘 모르느냐,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다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공부하면서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조현병 증상이라 그랬는데, 뭐 일시적으로는 글쎄요, 이게 조현병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조현병 증상이 생겼었으나 지금은 회복됐었다고 합니다. 무슨 공시인지 또 언제 시험인지를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마 보통 그러니까 뭐 4월은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5, 6월이 아닐까 싶어요. 5, 6월일 것 같으면은 지금 이제 3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남았겠죠? 네, 제가 보통 경우에는 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시험 준비 제가 3개월 만에 끝내라 그러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훈련을 이제 함께 합니다. 닥터를 찾는 분들하고. 그러면 다 기본이 3개월입니다. 뭘 원하셔도 3개월 만에 다 완치를 한다든지 쉽게 하기를 하는 거거든요. 3개월이면 사실은 모든 것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육아가 문제입니다. 육아가 정말 풀타임 잡이거든요. 하루 종일 일해도 밤까지 일을 합니다, 이게. 네, 이렇게 하면서 수험 준비 잘할 수 없죠. 네, 수험 준비만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3개월이라는 것은. 네, 물론 다른 건 조금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주로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육아에 대한 이 부담이 뭐 굉장히 큰 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과거의 그 낙방 경험 때문에 이 몸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잠도 부족하죠, 불안하죠, 등등이 또 부담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합격한다, 네, 이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또는 낙방이 두렵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결과가 안 좋죠. 어떻게 결과가 안 좋으냐? 이 시험 준비가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요. 네, 시험 보는 것도 어렵고요. 거의 뭐 100% 불합격합니다. 낙방을 합니다. 그러면 또 좌절을 하겠죠. 또 실망을 하겠죠. 또 우울해지겠죠. 또 지난번에 언급했던 조현병 증세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더 받겠죠. 결과가 훨씬 나쁘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낙방하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반드시 붙기 위해서, 제가 시험을 한 번만 보라고 안 그러잖아요. 여러 번 보라 그러잖아요. 그 한 과정으로 하겠다로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외우기하고 문제 풀기에서 알기로 전환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평생 이것만큼 정말 굉장한 투자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이 뭐 중학교 때건 고등학교 때건 입시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외우기 문제 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이분도 이제 2번 낙방했잖아요. 해도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외우기 문제 풀기 해봐야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뭐 한 일주일이면 다 없어집니다. 반면에 알기는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리고 더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전혀 무관한 것도요, 내가 A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B에서 10%는 거저하라요. 내가 A, B를 알잖아요. 그럼 C에서 20%는 거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알기에 정말 묘미거든요.
문제 풀기하고 외우기는 아무리 반복을 해도 맨날 제자리인데 반해서 알기를 하면은요,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고 더 효과적이 된다는 겁니다. 닥터에도 이때까지도요, 공부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많은 걸 갖다가 한꺼번에 합니다. 닥터에가 의학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처음에는 정말 닥터에도 의사니까 의학만 했어요. 원서만 들여다보고. 근데 지금은요, 모든 걸 합니다.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뭐 우주, 뭐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하죠. 네. 그래도 굉장히 늘 깨닫기이기 때문에요. 이미 여러 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는 거는 되게 쉽다는 거죠.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처음에 하는 사람이 100일 해야 되지만은 닥터는 지금 아무리 새로운 것도 10만 하면은 그 전체를 다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알기거든요. 이번에 한번 전해내 보시고요. 잘 모르겠다고 한 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걸 모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그 용어를 꼭 외우지 않아도 돼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누군가한테 뭐 남편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아는 겁니다. 못하면은 모르는 거고 상대방이 그게 그런 내용이야 라고 알아들으면은 내가 아는 거죠. 네. 이걸 갖다가 모든 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몇 번만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구분이 명확해지죠. 이렇게 이제 알기 연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전략을 갖다가 내가 이번에는 떨어져도 된다라는 전략을 세운 다음에 알기를 전환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의외로 이분이 지금 2번을 낙방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번을 공부했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알기로 전환하면요, 의외로 아는 것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어요. 네,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시험을 이용해서 실력 높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시험 본다 그러면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당장 원하는 공무원 시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험이라도 봐보고요, 어떤 비슷한 시험에도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뭘 모르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또 공부를 하고요. 네, 이렇게 시험 이용해서 실력 높이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실은요, 붙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전략만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훨씬 쉽고요. 붙을 수도 있고요. 혹시 떨어지더라도 이게 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도록 하세요. 물론 지금 육아 중이니까 육아도 또 쉽게 하시고요. 네, 셋째뿐입니다. 대학은 가고 싶은데 잡생각으로 공부는 안 되고 두통 우울만 오는 19세 여자 알바생입니다. 지금 현재 알바를 하고 있던가 아니면 이제 그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고 싶고 어릴 때부터의 꿈인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특히 수학을 공부할 때는요,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서 잡생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잡생각이 날까 불안해하고요. 잡생각이 멈췄을 때도 왜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지라고 또 잡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 생각을 또 안 하려고 하면은 더 커지고요. 그래서 두통까지 생기고 과거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 또 우울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공부를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닥터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쓰셨네요. 네,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고교 졸업 후에 지난 1년간은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공부가 잘 안 되고 교육관계도 나빴었고요. 그래서 병원, 마음수련, 종교 등을 전전했었다고 합니다. 중2 때 어떤 마음으로 하여튼 대학을 빨리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퇴 후 3개월 후부터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지금 얘기했던 잡생각이 들고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간신히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또래와 같은 나이로, 그러니까 일찍 가려고 했는데 일찍 가지 못하고 같은 나이로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전에 어릴 때는 공부를 잘했었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겠다. 대학을 빨리 가겠다. 이건 전부 다 과거입니다. 대학을 빨리 가겠다. 공부를 잘했을 때 과학자는 아마 초등학교 때 같고요. 대학을 빨리 가겠다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지금 얼마 전입니까? 한참 전이죠. 이미 과거라는 얘기예요. 그 과거의 생각을 오늘 실현하라고,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그걸 오늘 하겠다. 네. 이게 바로 잡생각의 원인입니다. 네, 과거를 하겠다는 게 과거가 이제 생각이거든요. 이 과거가 오늘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은요, 네, 오늘 달리해야 달라집니다. 오늘 과거를 하잖아요. 그럼 내일도 또 과거가 됩니다. 그건 과거였고요. 오늘 이제 새로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제는 이제 정확하게 꿈이 아니에요. 진로를 선택해야 되겠죠. 내 진로가 뭔가. 정말 과학자인가? 정말 과학자라고 한다면은요, 이 대학에 가겠다가 먼저가 아니라 과학자가 도대체 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과학자를 한번 만나보세요. 예, 이 과학자가 항상 만나볼 때는요, 양쪽을 다 만나야 됩니다. 성공한 과학자, 실패한 과학자. 네, 성공한 과학자가 한 명 있으면 실패한 과학자가 반드시 2명 내지는 3명이 있습니다. 찾아서 만나보시고요. 정 못 만나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직접 못 만나시면 간접으로 만나면 됩니다. 책에도 있고요. 뭐 검색해봐도 되고요. 찾아보세요. 그 삶이 어떤가? 과연 과학자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진로인가를 먼저 찾아보시라는 거죠. 이 과학자는요, 이제 이 진로라는 건 뭐냐면은 그걸 시작하면 내가 평생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걸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학교 가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학교 가는 거는요, 이거는 진로가 아닙니다. 그 진로를 위한 준비 과정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럴까지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나는 대학을 가겠다. 예, 그러면 이제 공부를 더 하겠다가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를 더 하겠다가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을 한번 만나보세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대학생을 한번 만나보세요. 이건 좀 쉽죠. 아까 과학자보다는. 네, 잘 나가는 대학생. 그런데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망했다고 하는 대학생을 다 만나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직접 가능하면 직접 찾아서 만나보시고요. 뭐 선배를 통해서 만나보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인지 만나보시고요. 안 되겠으면 뭐 또 책 검색 이렇게 해서 또 알아보세요. 도대체 내가 저런 대학 생활을 하고 싶은지, 저게 내 꿈인지, 저게 내가 하고 싶은지를 알아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도 이제 하겠다고, 그게 이제 진로라고 한다면은 이제 나머지가 이제 준비 과정인데요. 이 준비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지식을 쌓는 겁니다. 즉, 알기가 되는 거죠. 이 알기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대학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외우기하고 문제 풀기를 해야 되겠죠. 외우기하고 문제 풀기를 하면은 잡생각이 들 겁니다. 그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알기는요, 하나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네, 이게 깨닫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 네,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닥터유가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게 합니다. 이게 무슨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렇게 해서 알기를 하잖아요. 그럼 잡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도 잡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그걸 생각 선택 훈련이라고 합니다. 잘 때는 의식이 없으니까 깨면 이제 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내가 알기를 한다. 내가 운동을 한다. 내가 일을 한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걸 A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각종 잡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잡생각이 B인데요. 뭐가 또 잡생각이냐면은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 게 잡생각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지 하는 게 잡생각이고요. 이 잡생각을 해결해야만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또 잡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잡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이것도 잡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B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이 있는 매 순간마다 선택 훈련을 하는 겁니다.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네. B에도 불구하고 자꾸 B가 일어납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죠. B에도 불구하고 A를 선택하는 겁니다.
또 B를 선택했다가 B는 선택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한다면은 다시 나는 또 A를 선택하는 거죠. 네, A를 선택할수록 어떻게 돼요? B가 줄어듭니다. 오늘 잘하잖아요. 내일은 더 잘합니다.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조금 진도가 늦어요. 이렇게 느릿느릿한데 이게 이제 복리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A만 남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은요, 내일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많은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네, 어떤 순간에도요,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이 질문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평가해보고, 이거의 연속입니다. 질, 대, 행, 평을 반복해보세요. 예, 처음에 시행착오로 겪더라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루게 됩니다.